저한테 왜 그랬는지 좀 묻고 싶어요. 파업 불참자들 천민처럼 일하고 있고, 이거 뭐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 같은 전 정권 때 그 간부 출신들은 천민 밑에 죄인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영방송 MBC의 현실입니다. 네, 국민의힘 박충근입니다.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소개를 보면 전 보도본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보직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은 이제 안식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그 보도본부장에 해임된 뒤에 그 옛날 방송된 아침 뉴스에 색인 붙이는 작업 3년 반 했고요. 아무도 참고 안 하는 그런 보고서 쓰는데 그런 업무 약 2년을 냈습니다. 근데 이 업무라는 게 참 모욕적인 게요. 말씀드렸듯이 아침 뉴스는 별로 참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쓰기 때문에 그동안에 색인 붙이기 작업 안 했는데 그걸 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최승호 참고인이 이제 기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영준 사장이 저를 무슨 보고서를 쓰라고 그랬는데 참고를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보내는데 열어보지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찾아보니까 재작년 11월에 보낸 이메일, 작년 6월에 보낸 이메일 아직도 안 열어봤어요. 이런 일을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론노조원들이요, 전에 자기들한테 그 신사업개발센터, 그다음에 월드와이드 팀에 보낸 걸 가지고 유배지다 그러면서 그 집회에 모여가지고 막 그 단체를 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 개발하는 업무, 그리고 그 세계로 다니면서 여행 다큐멘터리 만드는 업무가 그렇게 모욕적이고 그렇게 유배였다면 저한테 왜 그랬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저한테 왜 그랬는지요. 네, 위원장님 그동안 많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력을 봐도 1991년에 MBC 입사 이후로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이제 해당 업무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업무들을 진행하려 하신 것 같고, 그래서 MBC 내에서는 이렇게 기자들을 업무와 어떤 자기의 전문성과 기자 업무와 연관이 없는 그런 자리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도 그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있긴 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겠다고 그런 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승호 박성재 사장 때처럼 그렇게 80몇 명이 되는 기자들을 대규모로 그리고 사실상 영구히 그런 모욕적인 업무에 배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중에 혹시 언론 노조에 속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발령 조치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2018년 12월 8일 최승호 사장이 취임식을 연 다음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7년 3월이죠. 그때 당시 대선 후보셨던 문재인 후보께서 MBC의 특집 백부 토론에 나오셔서 공영방송이 공공성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시면서 MBC도 심하게 무너졌다라는 편향된 언론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발언은 자신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됐습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가방위 소속 의원들이 공유했던 문건에는 총 9단계의 방송 장악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방송사 구성원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장, 이사진 퇴진운동 전개, 국민감사 청구 추진,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 활용 등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건이 이제 공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9월 4일에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3대 언론학회 소속 300여 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까지 동원해서 임원진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던 분들 모두 적폐로 몰려 심각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일부 비노조원은 스트레스로 막막이 떨어져 나갔고 심지어 유산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심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외부에 공개는 못했습니다만 더 큰 피해도 입었습니다. 여성 조합원들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최승호, 박성재 사장도 원망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원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아있는 우파 직원 중에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비참한 심정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참담하셨겠습니다. 그래서 강명일 도쿄 특파원께서 최승호 전 사장 체제에서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근거는 특파원 조기 소환된 것과 보도 업무 배제, 즉 부당 정보가 되겠습니다. 강 특파원께서는 이 소송에서 2021년 승소하셔서 법원으로부터 5,786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유배지로 발령났던 6명의 기자들까지 사측의 부당 정보로 유무형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5,700만 원 정도 나왔죠. 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2022년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약 10억 원의 체불 임금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원장님,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이후에 MBC 내부에서 이러한 차별들이 사라졌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판결들 결정들이 있고 특히 최승호, 박성재 사장을 검찰이 기소한 다음에 MBC에 조그마한 변화는 생겼습니다. 아마 안양준 사장이 자기는 기소를 피해보려는 목적 때문에 그랬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차별 시정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희 제3노조원들 제대로 업무에 복귀 못했고요. 특히 보도국 뉴스룸에서는 법조팀 정치팀에는 근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MBC는 거의 조선시대와 같은 계급 사회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위에 언론노조 간부 출신들이 모든 혜택 독차지하고 있고요. 그 아래 파업 참여한 사람들 평민처럼 일하고 있고 파업 불참자들 천민처럼 일하고 있고 이거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 같은 전 정권 때 그 간부 출신들은 천민 밑에 죄인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영방송 MBC의 현실입니다. 네, 많이 참담합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제3노조의 고발로 인해서 MBC 간부 중에 148명 중 132명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경영본부장, 인사팀장 등 노동조합법상 노조원이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회사 측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MBC 간부 중에 비언론노조원 출신은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 MBC 내의 보직 간부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 제3노조 조합원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직 간부가 2명 저희 노조에 가입을 했는데 그 직후에 보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직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3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직 해임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노총 언론노조는 되고 제3노조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하는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협조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 반대자들에 대한 핍박을 통한 공포심 주장이죠. 보직자가 제3노조에 가입했을 경우에 보직 박탈을 시킨 거는 나머지 MBC 직원들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 자체는 MBC는 완전히 언론노조에 장악이 됐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진수 후보자를 향한 보도를 보더라도 MBC는 언론노조의 어떤 사적 도구로 전락됐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뿐이라고 방증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보복 보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언론노조의 언론 탄압 피해자이자 언론인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에 언론노조 MBC 본부가 낸 성명입니다.
거기 보면은 불공정 편파 왜곡 보도, 불법 해고와 대량 징계, 유배, 블랙리스트 등 노동법 위반과 인권 유린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언론 노조한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왜 그랬는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MBC가 민주당 편이 되어야 하느냐 국민의힘 편이 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 불편부당, 중립, 진실, 정의, 객관 보도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특정 이념에 종사해야 하느냐 그 선전도가 되어야 하느냐 그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그렇죠? 이 정도 허용해 드리면 됐죠? 예. 아니 제가 위원장이 너무 궁금해서 저기 잠깐만 지금 참고인께 한 가지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참고인 천민입니까? 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제 후배들이요. 네, 죄인입니까? 근데 그 죄인은 월급 안 받습니까? 월급을 받지요. 네, 받는데 월급 받는데 말씀드린 대략 잠깐만요. 대략적으로 월급 얼마 받습니까? 계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연봉 1억 넘습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MBC 월급 많습니다. 아니요, 본인. 지금 1억 안 됩니다. 천민 월급이 갑자기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MBC에서 천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월급을 안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저도 월급 안 2017년에 받으시죠? 유배지 같다고 울었던 언론 노조원들도 저보다 월급 더 받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다 월급으로 재단할 수 있는 대개 게 1억 아닙니다. 됩니까? 연봉 1억? 1억 됩니까? 올해는 안 될 겁니다. 예? 올해는 연봉 1억 안 될 겁니다. 아 그럼 되게 1억 근절이 되는 건가 보죠? 개인의 연금을 아니 되게 개인의 연봉을 물어보시는 거는 아니 저는 마찬가지로 개인 됐습니다. 정보고요. 들어가십시오. 뭐 다 예 들어가십시오. 차별이라고 왜냐하면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 천민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경력 단절이고 승진도 저 누굽니까 지금? 저 탐도주 강명일입니다. 나가세요. 자, 그 참고인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나가시고요.